바르셀로나 레전드가 손흥민 한 명 때문에 경기 내내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거든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열렸잖아요. 메시 vs 손흥민, 이 두 전설의 첫 미국 무대 대결이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 마이애미 감독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가 한 말이 완전 난리가 났네요.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바르셀로나 황금기 때 메시 옆에서 뛰었던 그 철벽 수비수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도 메시랑 같이 뛴 레전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기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요. 벤치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한 명 때문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 누구랑 같이 뛰었는데요?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수아레스 이런 괴물들이랑 한 피치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전성기 메시 바로 옆에서요. 상대로도 온갖 세계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들 다 상대해봤겠죠. 근데 감독이 되어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까지 한 선수한테 전율을 느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부안가가 패스를 넣었는데 마이애미 벤치에서 다들 완전 오프사이드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마스체라노 본인도 그렇게 봤고 코칭 스태프 전원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심판한테 항의했다는 거죠. 근데 리플레이를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손흥민이 완벽하게 온사이드였던 거예요. 수비 라인을 칼같이 읽고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비수들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도의 공간인지 능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상대 수비진의 시선과 발의 움직임을 동시에 읽어내야 하거든요. 그것도 0.1초 단위로요. 마스체라노가 뭐라고 했냐면 수비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었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그걸 뚫고 나가는 선수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공포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더 미쳤어요. 손흥민의 첫발 가속력 말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다른 선수들이랑 차원이 다르대요. 순식간에 골키퍼 앞까지 도달했는데 마스체라노가 벤치에서 그걸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고백했거든요. 아까 말한 전율이 바로 이 장면이었대요. 선수 시절에 메시의 드리블도 수도 없이 봤을 텐데 그런 사람이 상대 벤치에서 한국 선수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제치고 나서 슈팅 각도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대요. 보통 스트라이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리해서라도 슛을 때리려고 하겠죠. 골키퍼까지 제쳤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때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안 그랬대요. 중앙에 있던 동료한테 정확하게 컷백 패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돌린 게 아니라 동료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게 딱 갖다 놓은 패스였다고 하네요. 마스체라노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긴박한 순간에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욕심 대신 동료를 먼저 보는 판단력,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게 진짜 월드 클래스의 차이라는 거죠. 개인 능력도 미쳤는데 팀 플레이까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친 게 뭐냐면요. 부안가가 추가 골을 넣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안가 개인 능력으로 만든 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스체라노의 분석은 완전 달랐어요. 그 골의 이면에 손흥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스체라노가 경기 중에 선수들한테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손흥민의 움직임이 너무 영리해서 수비 인원을 거기에 몰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포인트죠. 마이애미 수비진이 손흥민 막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부안가한테 순간적으로 기회가 열린 거예요. 부안가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득점을 했지만 사실상 그 공간이 생긴 건 손흥민의 영리한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디코이 플레이의 정석 아닙니까? 손흥민을 의식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 빈틈이 생기는 구조가 경기 내내 반복됐대요. 마스체라노가 경기를 복귀하면서 한 말이 진짜 압권이에요. 대파울이 볼을 뺏기는 그 찰나에 손흥민 선수는 이미 수비진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직접 드리블로 치고 들어오려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안 그랬대요.
오른쪽에서 침투하던 다비드 마르티네스한테 정확한 수로 패스를 찔러줬다는 거죠.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한 패스였고 수비수들 사이로 공이 빨려 들어가듯이 통과했대요. 마스체라노가 상대팀 감독인데도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마스체라노가 오늘 마이애미의 숨통을 조인 건 손흥민의 골이 아니라 그 놀라운 판단력과 어시스트였다고 평가했어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선수가 동료한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바로 조력자로서의 클래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소름이에요. 득점왕 경쟁 중인 선수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처럼 골문 앞에만 서 있지 않았대요. 이른바 폴스9, 거짓 센터 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경기장 전체를 종횡무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네요. 경기 준비를 하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는데 실제로 경기장에서 마주하니까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센터백들이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자리를 지켜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섰대요. 따라가면 뒤에 공간이 생기고 안 따라가면 손흥민이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술적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결국 마이애미 수비 라인 전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대요. 손흥민 한 명의 포지션 변화가 상대 수비 라인의 후퇴를 강요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진이 뒤로 물러나면 그 앞에 넓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마스체라노가 뭐라고 했냐면 경기장 위에서 공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의 전술적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스체라노가 벤치에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이유도 이거였대요. 손흥민의 위치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수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선수 때문에 상대팀 감독이 90분 내내 그 선수만 쳐다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메시를 보유한 팀의 감독이요. 이게 말이 돼요? 마스체라노가 마지막으로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이게 진짜 레전드예요. 메시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팀의 감독으로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지켜본 소감은 정말 탐나는 선수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폭발적인 스피드와 영리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위해서 뛰는 헌신적인 모습과 리더십까지요. 손흥민은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완성형 선수라는 거예요. 개인 능력만 뛰어난 선수는 많대요. 근데 그 능력을 팀을 위해 온전히 쓸 줄 알고 동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선수는 드물다는 거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이고 어떤 감독이든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선수라는 거예요. 메시의 전우가 바르셀로나 레전드가 아르헨티나 국대 주장이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스체라노가 한 말 중에 이것도 진짜 의미심장해요. 오늘 메시와 손흥민이 같은 피치 위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미 축구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될 정도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수준의 선수들이 이곳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그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적 이해도, 팀플레이, 리더십, 멘탈, 이 모든 게 최정상급이라는 거거든요. 마스체라노 같은 레전드가 인정한 완성형 선수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트넘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계속 보여줬던 플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무대에서 메시가 있는 팀을 상대로 펼쳐지니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스체라노는 선수 시절에 바르셀로나 황금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과르디올라 밑에서 뛰면서 현대 축구 전술의 정수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손흥민의 전술적 이해도와 움직임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사실 오늘 경기 결과만 보면 마이애미가 졌잖아요. 근데 마스체라노는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분석하는데 더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알겠죠. 이 선수를 막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시즌 내내 고생할 게 뻔하니까요. 마스체라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손흥민을 막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이 매우 힘겨워질 것이 분명하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또 있어요. 마스체라노가 손흥민을 분석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요. 판단력이에요. 스피드나 기술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찰나의 순간에 내리는 판단이라는 거죠. 골키퍼를 제치고 각도 없는 상황에서 동료에게 패스한 것, 수비수들이 자기를 막는 걸 이용해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것. 이런 것들이 다 판단력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판단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 쌓이는 부분도 크대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최고 수준의 수비수들을 상대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발휘된 거예요. 마스체라노 같은 레전드 수비수 출신 감독이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스체라노가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또 있어요. 손흥민의 첫발 가속력이요.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다른 선수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빠르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순간 가속력은 상대 수비수가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의 이 폭발적인 스피드는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무대에서도 똑같이 먹힌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리그가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어도 손흥민의 무기는 여전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마스체라노가 벤치에서 느낀 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 누구랑 같이 뛰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메시, 이니에스타, 사비, 부스케츠 이런 레전드들이랑 한 팀이었던 사람이에요. 상대로도 호날두, 벤제마, 질라탄 이런 괴물들 다 상대해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한국 선수 보고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손흥민 개인에 대한 찬사를 넘어서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세계 최정 상급 레벨에 올라와 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유럽 5대 리그는 물론이고 이제는 미국 무대에서도 한국 선수가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스체라노가 손흥민의 폴스나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진짜 의미가 있어요. 폴스나인이 뭐냐면요. 전통적인 센터 포워드처럼 골문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플레이예요.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폴스나인으로 쓰면서 유명해진 전술인데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공격수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패싱, 드리블, 전술 이해도가 모두 최상급이어야 하거든요. 손흥민이 이걸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마스체라노가 손흥민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센터백들이 따라가야 할지, 자리를 지켜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한 게 이거예요. 폴스나인의 핵심이 바로 이런 수비수들의 혼란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이걸 완벽하게 실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체라노가 말한 수비라인 전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중요해요. 한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팀 전체 수비 라인이 후퇴한다는 건 그 선수가 경기장의 공간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세요? 현대 축구에서 공간 창출 능력은 정말 중요해요. 득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생기면 득점 기회가 여러 번 만들어지거든요. 손흥민이 바로 이런 공간 창출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마스체라노가 직접 체험하고 인정한 거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도 그렇고 부안과 골을 어시스트한 간접적인 역할도 그렇고 다 이런 공간 창출 능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수비수들이 손흥민한테 집중하면 다른 곳이 열리고 손흥민을 놓치면 손흥민이 직접 찬스를 만드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플레이거든요. 마스체라노가 정말 탐나는 선수라고 한 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이거든요. 메시를 보유한 팀의 감독이 상대팀 선수를 보고 저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의 플레이가 완벽에 가까웠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플레이가 컨디션이 좋아서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의 기본 스펙이거든요. 토트넘에서 수년간 보여준 플레이를 미국에서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일관성 있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증명이거든요. 마스체라노가 경기 후에 손흥민을 막는 방법을 분석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한 것도 재미있어요.
벌써부터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감독들과 최고의 수비수들도 손흥민을 완벽하게 막지 못했거든요. 마스체라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선수는 막는 방법을 찾았다 싶으면 또 다른 플레이로 돌파구를 찾아내거든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선수예요. 그게 손흥민이 지금까지 최정상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고요. 마스체라노의 분석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손흥민의 헌신적인 모습과 리더십을 언급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개인 기량만 뛰어난 선수는 많아요. 근데 팀을 위해 뛰고 동료들을 이끌 수 있는 선수는 정말 드물거든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완장을 찬 게 우연이 아니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리더십이 오늘 경기에서도 그대로 발휘됐다는 거예요. 마스체라노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했다는 건 정말 세밀하게 손흥민을 관찰했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만 본 게 아니라 손흥민이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까지 본 거거든요. 그리고 마스체라노가 어떤 감독이든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선수라고 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흥민은 감독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어떤 전술 시스템에서도 자기 역할을 찾아내고 거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토트넘에서 여러 감독 밑에서 뛰면서 계속 주전을 지킨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이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감독들 밑에서도 손흥민은 항상 핵심 선수였어요. 오늘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 모인 관중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메시와 손흥민, 두 전설이 같은 피치 위에서 경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거니까요. 근데 오늘 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메시의 플레이가 아니라 손흥민의 플레이였다는 게 마스체라노의 평가예요. 메시를 보유한 팀의 감독이 상대팀 선수 얘기를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손흥민의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마스체라노로서는 메시에 대한 예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극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북미 축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마스체라노의 말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북미 축구가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메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뛰면서 리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손흥민이 북미 무대를 선택한 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유럽에서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적이라는 게 오늘 경기로 증명됐어요.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거죠. 마스체라노가 손흥민의 스피드에 대해서 한 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가속력이 남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아세요? 현대 축구에서 초반 스피드는 정말 치명적인 무기거든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대 축구에서 좁은 공간을 순간적인 스피드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손흥민이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런 폭발적인 스피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예요. 마스체라노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표현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 감독이 공격수의 스피드를 보고 저렇게 느낀다는 건 정말 대처하기 어려운 스피드라는 증거거든요. 마스체라노 본인도 선수 시절에 엄청 빠른 선수들 많이 상대해봤을 텐데 그래도 손흥민의 스피드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라인 읽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읽고 들어갔다는 마스체라노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요. 이게 단순히 빠르게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빈틈을 찾아낸 거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능력 때문이에요. 라인 브레이킹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는다는 거죠. 이게 타고난 감각도 있겠지만 무수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능력이기도 해요. 마스체라노가 라인을 부수는 타이밍 자체가 수비 측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한 것도 정확한 분석이에요. 수비수들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수비수들의 심리까지 읽는다는 의미거든요.
손흥민이 골키퍼를 제치고 나서 컷백 패스를 준 장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스체라노가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라면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라도 슈팅을 때리려고 할 거지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손흥민은 골 욕심보다 팀의 득점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